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커뮤니케이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성격 유형 진단을 활용한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실습을 나갔을 때 또는 인턴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입 직원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좀 이해를 돕고자 사진을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오랫동안 시청자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한두 번쯤은 그래도 스쳐 지나가면서 보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내 직장 상사라면, 내지는 동기라면, 내지는 내 후배라면 어떤 분이 선배였으면 좋겠고, 내지는 후배였으면 좋겠고, 동기였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여기 이 출연진 중에 예를 들어서 박나래 씨, 이시연 씨, 헨리 씨, 장도연 씨, 손담비 씨가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 우리 상사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이렇게 손가락 한번 가르쳐 보시겠어요? 어떤 분이신가요? 손 한번 들어볼게요. 박나래 씨가 상사였으면 좋겠다. 네. 아니면 헨리 씨가 나의 상사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장도연 씨가 나의 상사였으면 좋겠다. 분명히 손 드신 분이 있었겠죠? 아니면 상사 말고요. 후배는 어떨까요? 후배. 박나래 씨가 후배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시원 씨가 후배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손담비 씨가 후배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어떠세요? 혹시 상사로 들어왔으면 하는 인물이랑 아니면 동기였으면 하는 인물이랑 후배였으면 하는 인물이랑 좀 동일한 인물인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물론 우리가 이분들을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화면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로 결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이분은 내 상사였으면 좋겠긴 한데 후배는 좀 부담스러워. 그리고 동기였으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상사로 하기에는 왠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고유에 가지고 있는 성격적 유형들, 특징들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특징들에 맞게끔 우리는 어떻게 응대하면 좋은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보는 것이 있어서 잠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입니다. 칼국수를 먹다가 벌레가 나온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다음 보기 4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건은 저는 없어요. 저는 2개 다 해당되는데요. 저는 3개 다 해당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이 4가지 상황 중에 가장 근접하게 내가 행동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칼국수를 먹다가 벌레가 나왔다면 첫 번째, 그냥 덜어내고 먹는다. 네. 자, 2번째, 같이 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사장님 벌레가 나왔으니까 서비스 좀 그냥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 3번째, 조용히 나오며 다시 안 간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벌레가 나왔는지 아니 조리 위생 상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꼬박꼬박 따진다. 네, 1, 2, 3, 4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이거는 본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가장 근접한 걸 고르시면 됩니다.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서 고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본인의 행동 양식을 고르시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하나 더 볼게요. 자, 2번째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법이에요. 첫 번째,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푼다. 2번째, 나를 최고로 여겨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푼다. 3번째,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낸다. 4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보낸다. 네, 어떠세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이 4가지 중에서 골라보자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네, 고르셨나요? 3번째입니다. 자, 시간 약속 개념인데요. 동일하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에만 나간다. 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약속에 나가고 다른 건 안 나갈 수 있다. 자, 2번째는 일찍 가려고 노력은 하나 항상 늦다. 네, 거의 매번 늦는다. 한 10번 중에 9번은 늦는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째는 같이 가는 편이다.
이왕이면 혼자 가는 것보다는 야, 우리 내일 가는데 같이 갈래? 그래서 같이 가는 친구를 만들어서 같이 안전하게 간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일 먼저 온다. 시간 낭비하는 건 싫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만약에 내일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가야 된다면 뭐 차를 운전한다면 내비게이션을 미리 찍어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지하철이나 버스 등을 한번 알아본다거나 해서 사전에 약속 장소에 10분 전에 먼저 도착하는 걸 이분들은 그래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아마 정시에 도착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시는 분들, 그분들이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돈에 대한 개념인데요. 뭐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입,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만약에 돈을 번다면 내지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번다면 어떻게 돈을 쓰는지의 씀씀이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많이 벌면 벌수록 좋은 차, 좋은 가방, 좋은 예를 들어서 옷 이런 걸 통해서 좀 약간 좀 쓰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폼생폼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곧잘 밥도 잘 사주시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돈을 쓰긴 쓰는데 어떤 거에 많이 쓰냐면 좀 자기를 꾸미고 여행하고 뭐 먹고 즐기고 이런 데 돈을 좀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차이라면 1번은 남한테 굉장히 잘 베푸는 스타일. 본인이 번 것보다 소비하는 돈이 조금 더 많은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신한테 좀 즐기는 데 많이 쓰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진짜 찐친이나 아니면 가족분들한테 소소하게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돈을 쓰시는 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은 돈을 안 쓴다. 네. 오로지 소비는 계획적인 거다라고 생각해서 저축을 좀 해놓고 그 다음 나머지 돈을 쓰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총 4가지의 가벼운 질문을 던졌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몇 개를 선택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4가지가 다 동일하게 3번이 나올 수도 있고 4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2가지는 일치하는데 2가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1번으로 나온 거는 D 유형에 해당되고요. 2번은 I 유형, 3번은 S 유형, 4번은 C 유형에 해당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네, 이 다음부터 본격적인 진단을 한번 하면서 내가 그런 유형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디스크 진단에 대해서, 성격 유형 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행동 경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파악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행동 성향이 어떤 건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행동 유형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고 내지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진단은 1972년도 이후에 개발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성격 유형 진단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회사 내에서 진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간단하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본격적으로 회사를 들어가시게 된다면 좀 한두 번쯤 그래도 경험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는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생들도 이런 진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선생님 저 해봤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혹시 어떤 유형인지 기억은 나시나요? 네.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번 시간에 간편 버전으로 한번 저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크 진단을 하실 때는 여러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유의사항을 반드시 아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같이 읽어보시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바람직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거는 개개인별의 성격 유형 특징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각각의 유형의 특징만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이 좋다, 낮게 나오면 안 좋다, 내지는 어떤 유형은 좋고 어떤 유형은 나쁘다 이런 고정관념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모습에 충실한 검사가 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 있죠. 4가지 중에 이게 더 좋아 보여 라는 걸 선택하지 마시고 진짜 본인의 모습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은 어떤 건지를 선택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개의 보기가 나와요. 4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자신을 잘 나타내는 것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사전에 교재가 나가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교재가 사용하기 어렵다면 노트를 옆에 두시고 가나다라 내지는 1, 2, 3, 4라고 간단하게 표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총 40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그 40가지 질문 중에서 문항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개수를 세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0문항입니다. 네, 예시물 한번 볼게요. 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중에서 본인한테 가장 해당되는 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는 생동감 있는, 나는 모험적인, 분석적인, 융통성 있는 이 4가지 문항 중에서 가장 본인한테 근접하다, 최대치로 해당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재가 체크가 불편하다면 노트에다가 가나다라 써놓으시고 거기다가 해당될 때마다 하나씩 막대기를 그어놓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40문항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2번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3번입니다. 네, 4번입니다. 네, 이렇게 총 40문항이 나오는데요. 빨리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늦게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선택하셔야지만 정확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혹시 화상 멈춤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을 멈춤을 하세요. 그래서 4가지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천천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4가지 문항을 지금 방금 봤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5번, 6번, 7번, 8번입니다. 멈춤하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거 지나갈게요. 자, 9번, 10번, 11번, 12번입니다. 다시 멈춤하세요. 네, 잘 되고 있으신가요? 네, 다시 가겠습니다. 13번, 14번, 15번, 16번 가겠습니다. 네, 체크를 하실 때 이게 더 좋아 보여, 이건 좀 나빠 보이는데? 라는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네, 본인의 주관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또 갈게요. 17, 18, 19, 20번. 네, 총 40문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또 갈게요. 21, 22, 23, 24번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25, 26, 27, 28번입니다. 네, 29번, 30번, 31번, 32번. 눈치채셨겠지만 반 문항은 좀 긍정적인 거, 반 문항은 좀 부족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죠? 네, 33번, 34번, 35번, 36번.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네, 37, 38, 39, 40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화상 멈춤을 잠깐 해보시고요. 나는 가나다라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왔는지 개수를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네, 체크해 보셨습니까? 총 40문항이니까 가나다라가 합쳐서 40개를 넘지 않아야 되겠죠? 네. 여러분, 선생님, 저는 가랑 나랑 차이가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다랑 나랑도 차이가 별로 없고요. 내지는 아니면은 가나 다라가 조금 골고루 나는데요.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2가지 상위 레벨이 숫자가 1에서 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2가지를 같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DC형,
아니면 예를 들어서 DI형, ID형, 내지는 SC형, CS형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셔도 되고요. 이게 뭐 정말로 피검사처럼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내가 DISC를 똑같이 내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질이 더 많이 발휘되냐, 강하냐 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내가 D형이라고 해서 I가 0이거나 S가 0이거나 C가 0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이 DISC가 다 있습니다만 어떤 게 더 기질이 발휘되느냐, 강하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크가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가는 D형, 나는 I형, 그 다음에 다는 C형, 라는 S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걸 체크를 해보셨나요? 네, 무슨 유형이 나왔는지 전 너무 궁금한데요. 아마 이게 현장이었다면 제가 20명이든 30명이든 참여하셨던 분들의 유형을 조금 여쭤봤을 거예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학과별로 어떤 유형이 더 높게 나오는 유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학과에 따라서 분명히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과는 이 유형이 되게 많이 나왔네 라는 걸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단이 끝났으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바로 워크숍이 필요한데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실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습이 불가하니까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혹시 노트랑 그리고 볼펜, 연필을 준비하셔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를 개인적으로 한번 적어볼 거고요. 혹시 만약에 이 영상을 친구랑 같이 보고 있다면 같은 유형끼리 같이 앉아서 하시면 참 좋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숍은 6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조를 구성을 했다면, 그러니까 D는 D형끼리 앉고 I는 I끼리 앉고 S는 S끼리 앉고 C는 C끼리 앉았을 때 우리가 만약에 조를 구성을 했는데 조명을 정한다면 어떤 조명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아무도 없고 혼자 계시긴 합니다만 내가 만약에 조장이고 조명을 짓는다면 뭐라고 얘기했을까? 를 고민하시고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슬로건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돼요. 뭐 보석, 시계, 에어컨, 의자, 가을, 뭐 여름, 먹는 거, 계절, 사물 다 됩니다. 이거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동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라면 단어를 선택하셔서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슬로건도 가능합니다. 슬로건은 표현 같은 거죠. 뭐 웃으면서 살자, 뭐 현재를 즐기자, 뭐 기타 등등 다 가능합니다. 요거 적으실 때 슬로건은 2개 내외를 적으시고요. 단어는 한 5개에서 10개 사이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본인의 성격의 장점 5가지 이상, 그리고 단점 5가지 이상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인데요. 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이 장점이든 단점이든 상관없이 5가지 이상을 적어보실게요. 근데 그 5가지 이상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다수라고 표현을 해주시겠어요? 가령 너랑 이야기하면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얘기가 술술 나와.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 그럼 다수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스타일, 싫어하는 사람 스타일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좌우명, 본인의 좌우명은 어떤 건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하나만 적으시면 되고요. 성격의 장단점은 각각 5개 이상, 그리고 다른 사람부터 듣는 말은 다 합쳐서 5개 이상, 좋아하는 사람 스타일, 싫어하는 사람 스타일 3가지 이상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도를 위해서 최소 3개에서 5가지 이상은 적어주시면 좀 더 워크숍 활동의 결과물에 도움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성격 유형 진단을 한번 해봤는데요. 워크숍 활동도 잘 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걸로 마치고 2번째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편에서 만나요.